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 법안 관련해서 사람들이 왜 시위하고 목소리를 내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처음엔 단순히 차별을 하면 안 되지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료들을 찾아보고 정리하면서 차별금지법이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정말 다르다고 느꼈네요. 차별금지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우선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종차별, 여성차별, 장애인차별 등입니다. 만약 보완이 필요하다면 기존 법이 있으니 개정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인데요. 이 법안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23가지의 차별을 4개 영역에서 하지 말자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 법안과 거의 유사한 법안을 영국은 2010년에 도입했고 스웨덴은 2009년에 도입했는데요. 시행한 지 14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와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먼저 시행착오를 겪은 것들을 똑같이 겪을 필요는 없잖아요. 영국 사례와 스웨덴 사례를 보실 텐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에서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영국입니다. 고용, 교육,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데 기여는 했지만 법 시행 이후 여러 가지 문제와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표현의 자유 및 종교적 자유와의 충돌입니다. 평등법에 따라 차별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 제한을 받는다는 논란이 있었고 현재도 종교적 자유와 평등법 간의 충돌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트랜스젠더 권리와 여성 공간 보호 논란입니다. 평등법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전용 공간에 접근할 권리를 주장할 경우 여성의 안전과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여성 단체와 트랜스젠더 단체 간의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셋째, 고용주와 소상공인의 법적 부담 증가입니다. 평등법에 따른 규정이 엄격해짐에 따라 고용주나 소상공인이 법적 책임을 지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채용 과정이나 고용 관행에서 차별 혐의로 고소당할 위험이 커지면서 고용주들이 법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은 차별을 피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비용과 법적 복잡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넷째, 장애인 지원 시설의 불충분입니다. 평등법은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부 공공시설과 서비스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적인 예산에서 장애인 지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 문제도 크며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이나 기업들이 장애인 차별 논란에 휩싸이며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소송과 갈등의 증가입니다. 평등법 도입 이후 차별이나 불공정 사례로 인해 법적 분쟁이 증가했으며 특히 특정 상황에서 차별로 간주할 수 있는 사례가 해석의 차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웨덴 또한 차별을 금지하는 데 기여는 했지만 법 시행 이후 영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제와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과 종교적 신념과의 충돌입니다. 예를 들면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차별금지 조항이 종교적 신념과 표현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둘째, 성별 차별 논란과 공공장소에서의 트랜스젠더 권리 문제입니다. 영국과 마찬가지의 문제로 여성 전용 시설이나 공간에서 트랜스젠더 권리와 생물학적 여성의 권리 간 충돌이 발생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셋째, 소송 및 분쟁 증가입니다. 넷째, 이주민과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입니다. 스웨덴은 높은 수준의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이로 인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차별 문제와 법적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에 따라 고용이나 공공서비스에서 이주민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문화적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사 일타 강사인 전한길 선생님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그 근거로 이 법안은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 구분을 없애고 사회적인 성의 개념으로 바꾸려는 것이라면서 여러 가지 성을 직접 결정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전달하였고 미국, 캐나다, 핀란드, 호주 사례를 말하면서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우리 딸을 보호해야 하고 아이를 둔 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어날 일을 뻔히 보면서 이 법 제정에 대해서 묵인하시겠습니까? 라면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이 법은 문제가 있다, 개정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차별적 발언이기 때문에 거론조차 못하게 된다고 말했으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해서 누군가를 규제하고 강제함으로 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만들게 되고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엄청난 문제가 더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이 법 제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별금지법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댓글들입니다. 모든 법에는 항상 벌칙이라는 게 있지.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도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걸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범법자가 되는 거고 그럼 벌칙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그럼 차별금지법에 의한 전과 일범이 되는 거지. 이게 평등이냐? 정신 차리세요.
이미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어요. 이 법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얼마나 아이들과 가정을 파괴하는 법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알고 나서 찬성할 대한민국 부모들은 아무도 없어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에 차별을 갖다 붙이면 사회 질서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며 불필요한 법적 소송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처음에는 4가지 영역에서 시작하지만 서구처럼 동성애 동성혼합법화까지 가는 큰 그림일 겁니다. 성적 지향을 넣기 위해 포괄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성적 지향을 개별법으로 만드세요. 누가 봐도 현행 다 있는 개별법에 성적 지향 숟가락만 얹어서 포괄적이라는 포장을 하고 있는 위장 전술이죠. 남자는 군대에 안 가도 되겠습니다. 남자만 군대 가면 차별이니까요. 여성 전용 주차장 임산부석 등 전용 시설 없애야겠네요. 차별이니까요. 여성가족부도 없애야겠습니다. 남성가족부가 없으니 차별이니까요. 여자대학교 없애야겠습니다. 여자만 입학하는 기회를 더 주면 차별이니까요. 비판 발언을 금지하는 법이죠. 동성애 비판하면 처벌받는 법. 표현의 자유가 없어지는 과정. 차별금지법 통과된다면 1차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되고 그 다음은 동물이랑 결혼합니다. 생명이 아닌 인형이랑도 결혼합니다. 그런 세상 안 올 것 같나요? 일반인은 이게 단순한 남녀평등 동성애 금지만 차별하지 말라는 줄 알고 있는 게 제일 문제. 다양한 성적 취향에는 모든 범죄적 추악한 행위가 다 포함되는데 그걸 모르는 게 문제. 차별금지법은 역차별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유럽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 학교에서 어떤 여자애한테 그녀라는 표현을 써서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그것이라고 중성을 써야 한다고. 배부르고 등 다시니까 별 이상한 것들이 판치기 시작한다는 어르신들의 말씀만큼은 맞는 듯합니다. 정말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는 법이라고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행한 나라들이 있고 우리나라가 시행을 하고자 한다면 다른 시행한 나라들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킬 방안을 찾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며 정리하다 보니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말이 공감되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